당진 도비도 관광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 9일 당진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도비도 개발과 관련한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서에는 추진 일정표가 추가돼 있는데요. 계획서에 따르면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약 1,80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도입시설로는 농업 전시관과 학습관, 해양치유센터, 연수원을 비롯한 숙박시설 등입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토지 매입비 등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학교 설립 문제로 한 차례 분양을 미뤘던 수청 1제구 동부 2차 분양이 6월 중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교육청은 수청 1, 2제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한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왔다고 밝히고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분양 물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동부 2차 분양이 되더라도 수청 1제구는 학교가 설립되기에 여전히 세대수가 부족하다며 우선 동부 2차 분양을 시작으로 남은 블록의 분양 상황을 보며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부 2차는 2023년까지 1,460세대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6일 당진시 수소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린 수소를 통한 탄소 중립에 성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발표됐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김영수 박사는 그린 수소 사업 시행과 관련한 핵심 기업을 당진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충남연구원 김양중 박사는 수소 경제로 이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역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남연구원 송두범 박사 또한 수소 연료전지 홍보 차량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에게 수소를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무기로 한 좌충우돌 귀농귀촌. 지난해 8월 귀촌을 결심한 김규상 씨를 만나봤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신평면에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31살 김규상 씨는 이제 막 새우 양식을 시작한 초보 양식 어업인인데요. 김규상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난해 11월 흰다리 새우 양식 기술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당진으로 온 김규상 씨는 관련 기관들의 도움으로 청년 후계농에 선발돼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규상 씨는 새우에 당진의 이름을 넣고 싶다며 이후 시장 개척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16시 기준 당진시 코로나19 확진자는 7명으로 당진시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당진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수는 5월 27일 기준 15,685명이 완료했으며 2차 접종 완료자는 7,646명입니다. 당진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서 75세 이상 어르신과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됐고 지난 5월 27일부터는 65세 이상 예약자들에게 접종이 진행됐다며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 반응이 나온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문화재단은 2021년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 진행 중인데요. 당진문화재단은 현재까지 총 사업비 6억 1천여만 원을 확보해 기획공연과 초청공연, 전시 유치, 출판 등 총 13건의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당진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책사업인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최근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올해 후반기 당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 모임이 문제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5월 25일 이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었는데요. 보고회에서 분석된 조례 대상은 당진시 소관조례 총 447개 중 시민생활과 지역정책 제도화와 관련 있는 306개의 조례입니다. 분석 기준은 상위 법령 제정 개정 사항 미반영 등에 따른 법령 위배 여부와 법률상 근거 없는 주민 의무 부담 등 규제, 주민 불편을 비롯한 불합리한 규정 여부, 유사 중복조례의 통폐합 필요 여부 등입니다. 조례 연구회 모임은 오는 6월 말 본격적인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당진 온배수 양식장이 지난 5월 24일 문을 열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진시는 성무면 교로리 양식장 조성부지에 당진화력 온배수열을 활용한 첨단 친환경 양식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당진 온배수 양식장은 2015년 해양수산부 친환경 양식어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지름 9.3m 크기의 수조 90개와 전기실, 침전조 등을 설치했는데요. 시설 면적은 육상 양식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 3월 흰다리 새우 종자 300만 마리를 입식 후 오는 7월 첫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진 온배수 양식장은 앞으로 무항생제를 비롯한 해썹 인증 등을 통해 급식과 기업체 납품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장 발언대 김범석 용현 이통 통장을 만나봤습니다. 용현동 출신인 김범석 통장은 지난 2009년부터 당진 이동 용현 이통 통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범석 통장은 용현동 마을에는 아미산에서 발원한 용현천이 흐르고 있고 마을 앞쪽으로는 가야산에서 발원한 영내천이 흐르고 있어 예로부터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작년 마을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농업용수 확보 문제를 해결했지만 용현동과 대덕동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는 것과 당진 이동 지역 내 하수관로 시설 설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마을의 걱정거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용현 이통은 원래 45가구가 거주했으나 최근 귀촌이 이뤄지면서 65가구까지 늘었다며 김 통장은 현재 증가한 마을의 민원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칭찬 릴레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들레 일터의 이금방 원장을 칭찬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금방 원장은 특수교사로 16년간 근무하며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지난 2016년 민들레처럼을 설립했습니다. 민들레처럼에서는 장애인들이 견과류를 선별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장은 기업의 장애인 채용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작업장에 들어오기 위해 대기 중인 장애인들이 40여 명에 이른다며 여전히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현실의 벽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장애인을 비장애인을 대하듯 행동해주는 것과 과도한 친절은 베풀지 않는 것 등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진시가 여성아동 폭력 방지와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진시는 올해 가정폭력 방지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당진시 아동 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억 25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7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참석위원들은 다문화 가정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과 위급 상황 시 어느 기관에서든 상담소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아동 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매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3살 김모 씨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징역 2년을 더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당진 송산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김 씨는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새벽 돌아온 언니도 살해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으며
최근 이뤄진 수사에서 김 씨가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100여만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사는 등 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당진사랑 상품권을 출시합니다. 카드형 상품권은 NH농협카드와 한국조폐공사가 제휴해 체크카드 형태로 출시되며 발급을 비롯한 충전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과 농협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인데요. 당진시 경제과 관계자는 카드형이 출시되면 사용과 휴대가 편리하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가맹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당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가맹점을 확보해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진 예술인 프로젝트 17번째 시간으로 재료의 경계 없이 입체미술로 모성을 표현하는 박도우 작가를 소개합니다. 박도우 작가는 일상 속 소재를 활용해 추억의 흔적을 하나의 조각품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당진 문희의 전당 차세대 작가 전시회 보이지 않는에서 박도우 작가는 어린 시절 기억을 누에고치를 통해 드러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는데요. 박도우 작가는 앞으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작품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오랜 시간 잔잔한 울림을 주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이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지정된 학생활동 커뮤니티 공간이 학생 수에 비해 협소하다는 의견입니다. 김홍장 시장은 당진이동은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인근에 초등학교가 3곳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은 편이라며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당진시 건축과 관계자는 당초 4층 규모로 설계했지만 아이들이 야외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 사업비는 28억 2천만 원으로 지상 1층 규모의 동아리실과 음악 연습실, 1인 방송실과 책 읽는 공간 등 복합 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고대 면사무소 부지 내에 주민들이 소통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주민 오아시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대면 주민 오아시스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됐으며 고대 면사무소 부지에 위치한 활용도가 낮은 창고를 개조해 이용될 예정인데요. 사업 위치는 고대면 용두리 664-1번지며 사업비는 10억 2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창고 부지는 약 1,157평으로 농산물 판매장과 사무실, 다목적 강의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농아인의 날에 대해 알고 있나요? 농아인의 날은 농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농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1946년 6월 조선 농아인협회 설립을 기념하는 6월과 귀 모양을 형상화한 숫자 3을 합하여 1997년 6월 3일 농아인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농인은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시각 언어인 수어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청인은 청각과 음성을 사용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농인은 시각과 공간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공용어인 한국수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음성 언어와 시각 언어, 두 언어의 형식과 체계가 다를 뿐 우리는 모두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 일상생활의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한국 수어로 소통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6월 3일 농아인의 날 기억해 주세요.